당신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거대한 꿈,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뭔가 비범한 일을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사람이다. 그는 경이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온갖 가능성 속에 살지만 결코 아무것도 현실로 이루지 못한다. 그는 항상 실패에 대한 변명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때가 아니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이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어린 시절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남자친구일 수도 아니면 아버지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 말이다. 아직 소년처럼 행동하는 어른,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언제나 자유를 찾아다니고 진짜 책임에는 도망친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은 당신의 마음 한편에서 그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칼 융은 이 심리적 패턴을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이라 불렀다. 이는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영원한 과도기 속에 사는 남성의 원형이다. 마치 항상 인생을 준비만 하다 실제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젊은 에너지와 창의성, 즉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이 매력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 현실 세계의 요구를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 푸에르는 인생이 자신의 욕망에 맞춰 돌아가길 기대하고 스스로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문제를 다른 이가 해결해 줄 거라 믿는다. 그는 완벽한 여자, 완벽한 직업, 완벽한 인생을 이상화한다. 그리고 현실이 환상과 맞지 않으면 그는 도망친다. 그는 관계를 끊는다. 그는 포기하고 실현되지 않은 꿈의 반복 속으로 돌아간다. 그는 자신이 일상이라는 평범함에 굴복하기엔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할까봐, 좌절할까봐, 어른이 될까봐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들리지 않는 조언을 반복하고 헛되이 소비되는 지지를 건네고 결국 본인은 진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누군가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가 성숙해지길 바랐다는 이유로, 영원한 거의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내가 문제인 것처럼 너에게 죄책감을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 남자는 너도 알다시피 자유라는 환상에 갇혀있다. 실상은 두려움과 미성숙이라는 감옥이다. 그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살아본 적도 없이 늙어갈 것이다. 이 영상은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거울이다. 내가 여태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패턴을 어딘가에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가까운 누군가에게서든 아니면 어쩌면 자신에게서든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여정이 반드시 정체로 끝나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변화는 진실을 전면으로 마주할 때만 시작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원형이자 수천 명의 남성의 무의식에서 자료하는 심리적 힘이며 종종 카리스마, 즉흥성, 자유로운 염원으로 오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벼운 외양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칼 융은 이 패턴을 여러 환자와 역사 속 신화에서 관찰했다. 푸에르는 어린 시절의 낙원, 즉 어머니의 심리적 자궁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돌봄받고 보호받으며 해결된다. 그는 결코 도착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내일의 약속의 그늘 안에서 산다. 그는 신들의 영원한 아들, 선택받은 자, 특별한 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직장을 옮겨 다니며 항상 더 의미 있는 것을 찾는 남자들,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는 남자들, 격렬하게 사랑에 빠지지만 관계가 성숙을 요구하면 사라지는 남자들, 영성, 자기인식,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몇 달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 성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푸에르는 종종 투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잠재력이 가득하다. 그는 창의성, 영감, 상상력과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사상의 영역에 머무르며 현실의 무게를 피한다. 그는
날개를 만들지도 않고 날개를 원하고 헌신은 없이 사랑을 원하며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며 성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성인의 보상을 원한다.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주지 않을 때 그는 반항한다. 그는 시스템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인생을 탓하지만 결코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융은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시간과의 단절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지금이 아니고 항상 무언가가 먼저 일어나길 기다린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는 언제라는 미래에 머물 뿐 결코 오늘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티는 것이며 짐이 되어가는 꿈으로 자신을 먹여 살린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푸에르는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도 지니고 있다. 그는 내면의 젊음, 창조적 상상력, 그리고 삶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이다. 문제는 남성 안에 소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이 존재의 통제권을 쥘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점이다. 푸에르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통제권을 갖게 될 때이다. 이제 남자아이의 어두운 면과 그가 어떻게 조용히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원형에 지배된 남자에게는 어떤 마성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가볍고 즉흥적이며 시인처럼 말하고 비전가처럼 꿈꾸며 마치 시간 밖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어떤 꼬리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의무, 약속, 고무한 일상에 질식하는 세상에서 누가 자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환상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을 감추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푸에르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그는 고통, 실패, 거절, 좌절,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가는 모든 선택, 미루는 모든 결정,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든 책임이 그의 감옥을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가까이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평범한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가 일상, 위계 질서, 헌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며 관계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항복하는 것,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에 무서움을 느낀다. 그는 규칙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한다. 그가 타인에게 내세우는 자유는 실은 인생의 냉혹함을 마주하기를 유치하게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는 영원하고 가볍고 결백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람에 떠도는 풍선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한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현실 세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칼 융은 순수한 에테르누스는 천국과 지상 사이에 늘 떠있는 것처럼 위의 삶을 산다고 했다. 그는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고 뿌리 내리기도 싫어하며 구체적인 것과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 없이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노력 없이 피어나는 것도 없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다. 진정한 자유란 한계의 부재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다. 그러나 그 가엾은 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친다. 그리고 이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려는 사람들까지 서서히 파괴해간다. 이제 우리가 탐구할 것은 이 가엾은 에테르누스의 어두운 면, 즉 약속이 파괴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원형이 지닌 그림자에 뛰어들어 그것이 어떻게 주변을 잠식하는지 이해해보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혹적으로 보인다. 가엾은 에테르누스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영감을 주며 감싸는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는 열정적이고 열의에 넘치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가벼움이었던 것이 부재로 변하고 섬세함이었던 것은
불안정함으로 바뀐다. 자유로워 보였던 것은 사실 도피였음이 드러난다. 바로 이때 가엾은 자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마보이의 그림자는 교묘하다. 일상 속 작은 자기 파괴로 나타난다. 약속을 잊고 마감일을 놓치고 재정이 엉망이 되며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어긴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시적인 변명으로 포장된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냉혹하다. 그는 두렵다. 성장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평가받는 것이, 평범해지는 것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이 자기 파괴는 그 주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연인은 근본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부재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라진다. 미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가족들은 그가 재능과 지능, 기회를 허비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한다. 친구들은 거의라는 순환 속에 사는 사람을 도우는 데 지칠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질식할 듯한 감정이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끝나지 않는 감정적 청소년기에 갇혀있다. 그리고 모든 원형이 그렇듯 가엾은 자의 그림자는 무의식에서 힘을 얻는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믿는다. 그는 세상이 지루하고 경직되어 있고 통제적이라고 비난한다. 성숙해진 사람들을 자유에 대한 배신자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믿으며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윰은 우리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난한 이의 그림자는 부정해서는 안 되고 직면해야 한다. 문제는 그가 내면의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폭군이 되어 운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방해할 때 생긴다. 그리고 이 방해는 뿌리가 깊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는 거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는 거의 항상 그의 행동을 부추기고 그의 감금을 영속시키는 침묵의 존재가 있다. 상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숨겨진 역동의 역할을 밝힐 것이다. 영원한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어떻게 시인을 유아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는지, 그리고 이 결속을 끊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이유에 대해 다룰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는 영원한 청년은 없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의 모든 남성 뒤에는 조용한 존재가 있다. 때로는 사랑스럽고 때로는 질식할 듯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닥뜨리지 못하게 막는다. 카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 존재는 원형적 어머니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지나치게 될 때 그녀는 삼키는 위대한 어머니로 변한다. 삶을 주는 대신 그를 가둬버리는 존재다. 이 어머니는 실제일 수 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던 진짜 과잉보호적인 어머니, 실수하지 못하게 했고 언제나 넘어질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었으며 결국 자율성을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박탈해온 어머니, 혹은 상징적일 수도 있다. 보살펴주는 역할을 맡은 파트너, 할머니, 보호하고 양육하며 보호로 감싸는 여성적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영원한 충성을 요구하는 이들. 영원한 청년은 결국 여성의 세계에서 동반자가 아닌 어머니의 대체자를 찾게 된다. 요구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대립하지 않고 받아주며 한계 없이 지지해주는 존재 말이다. 이런 공생적 관계는 편안하지만 대단히 파괴적이다. 세상과 맞서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계속 돌봐주는 동안에는 스스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성장할 필요도 없다. 그는 영원한 감정적 유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자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어른의 삶의 호출에 대신 응답해줄 주위의 여성들이 해결해주길 기다린다. 그리고 상징적 어머니 또한 종종 이 게임 속에 갇혀버린다. 그녀는 자신이 돕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둘의 생기를 소진시키는 심리적 의존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융은 단호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어머니가 아이가 심리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할 때라고 했다. 이는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은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위안을 기다릴 뿐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역동성은 그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 그는 빨리 사랑에 빠지고 상대방을 이상화하며 마치 그녀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관계가 깊이 헌신, 책임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도망친다. 자신을 멀리하고 관계를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한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연인을 원했던 게 아니라 연인으로 위장한 어머니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역동성을 깨뜨리려면 아픔이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 심리적인 대출을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이 균열이 진정한 개별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 성장에는 통증이 따르지만 성장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연인을 받았던 게 아니라 사랑을 꾸민 어머니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끊으려면 고통이 필요하다. 단절이 필요하다. 단절이 필요하다. 심리적 탯줄을 잘라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단절이 진짜 개별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만든다. 성장에는 아픔이 따르지만 성장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성숙으로 가는 길, 그리고 심리적 유년기를 떠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변화의 과정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마침내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신의 내적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에 공감한다면 내 전자책 이 그림자를 넘어서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윤희의 핵심 사상을 해체해서 당신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링크는 3단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실패한 관계들은 상처로 남습니다. 한때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삶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남자는 결국 거울을 보며 묻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듯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미성숙하게 남아있는 고통이 성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는 과정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한리테리기 오판타레신 아는 틀을 묘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하는 정신적 출생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모든 출생이 그러하듯 이 과정은 고통과 피, 상징적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첫걸음은 환상의 붕괴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진짜 세상은 적대적인 곳이 아니라 진실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장은 본질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애도해야 한다. 이상화된 소년의 애도, 상상으로 그렸던 삶의 애도, 결코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들의 애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징적 어머니의 애도. 내면의 소년을 죽인다는 것은 창의성, 가벼움, 꿈꾸는 영혼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소년을 인생에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 소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되 남자의 리더십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숙함에는 건설, 구조, 일관성이 필요하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유로움을 갈망할 때도 헌신하는 것,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집중해서 일하는 것, 이산이 깨진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 새로운 것의 황홀함 대신 지속성의 변혁적 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 소년성이 선인 남성 안에 통합될 때 소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한다. 이제 그는 창의성, 비전, 직관의 원천이 되지만 성숙하고 단단한 정신에 의해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된다.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이다. 영원한 소년이 현실을 피해 도망치던 것을 멈추고 현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다.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많은 남성들은 길을 잃고 지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년기의 시절이 끝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쉽지 않으며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많은 남성들은 길을 잃고 지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년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영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전환점에 있는 이들, 변화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성장하겠다는 결정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엇인가가 지금까지 말한 것의 절박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이런 패턴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내 당신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정도로든 성숙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아이로 남고 싶은 유혹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책임에서 도망치고 지름길을 꿈꾸고 삶이 우리가 맞설 준비가 되기도 전에 편안함을 주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삶은 요구하고 필요로 하며 시험하고 조만간 당신은 약속의 세계에 갇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성취의 세계로 가는 다리를 건널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near wall line down 우리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기로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분이 내킬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기를 그만두기로 용기 있게 결정할 때입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모퉁이에서 그 악마를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에테르누스는 그런 악마 중 하나입니다. 자유, 진정성, 오해받은 천재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뿌리를 좀 먹고 어떤 단단한 건설도 막습니다. 이 악마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통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숙함이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태어납니다. 책임이 감옥이 아니라 힘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을 때 온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았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때로 글을 쓰는 것이 당신이 느낀 것을 형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하는 누군가, 같은 사이클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번만큼이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퍼즐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보여줄 테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아플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